안녕하세요. 여의도 환율 전망대 문정희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9월달 환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월달 달러 환율은 월 초에는 1150원대 초반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월 중순 그리고 월 후반으로 갈수록 환율이 좀 올라갔고요. 월 말에는 118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9월달에 달러 환율이 상승했던 요인은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이 좀 컸는데요. 9월 중순에 발생했던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설이 아시아 시장 그리고 홍콩 증시가 급락했고 국내 원화, 태국 바트화 등의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연휴에 이어서 미국의 연준의 FOMC가 열렸는데요. 이 9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이 성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테이퍼링은 분명히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2023년을 예고를 했었는데 이번 9월 회의에서는 무려 1년 정도 앞당긴 2022년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제 매파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매파적인 연준과 이 시장 자체가 테이퍼링 다음에 금리 인상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달러 강세 그리고 달러 환율이 1180원까지 치솟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9월달 환율은 저희가 예상했던 1150원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런 요인은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들, 특히 중국의 신용 리스크와 그 다음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 변화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10월에 주목해야 될 이벤트로는 중국 헝다그룹 문제와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헝다그룹 이슈는 전반적으로 좀 중국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이자 지급 불능 문제나 아니면 아시아 채권 시장 문제, 하이힐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헝다그룹 이슈가 9월에 이어서 10월에도 국내 금융시장 그리고 원화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채권 금리 부분인데요. 미국 국채 금리가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을 좀 반영하면서 1.3%대에서 1.5%까지 올랐고요. 그런 요인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고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 그리고 채권 매도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도 이 매파적인 연준과 미국 국채 금리의 반등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10월 달 달러 환율은 9월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달 달러 환율은 하단은 1155원 그리고 상단은 1195원까지 좀 열어놨고요. 평균 환율은 1175원으로 지난 9월달에 1160원보다는 15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일단 2014년하고 2022년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매월 800억 달러씩 자산을 매입하다가 2014년 1월부터는 매 회의마다 100억 달러씩 줄였고요. 2014년 12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재미난 점은 2014년 7월 이후에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강세를 보인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이 자산 매입을 줄이고 끝나는 거 나서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 수준으로 갈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요인은 미국과 상대적인 유로 쪽에서의 경기 부진과 유로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과 유럽의 정책 차별화로 인해서 이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유로화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에 일단 미국 쪽에서의 자산 매입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파월 연준 의장 얘기대로 내년 중반, 그러니까 3분기 정도가 아마 끝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금리 인상은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쯤 돼서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거라 예상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유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유로 쪽에서도 아마 자산 매입을 줄이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유로 20의 테이퍼링 얘기인데요. 하지만 유로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2014년에 유로가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신 금리가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금리 국가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유로가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고 본다면은 2014년과 비슷한 미국과 유로의 정책 차별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한다는 점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에 대한 중기 전망도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 9월달 FOMC 결과가 상당히 예상보다 좀 호키시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 4분기 환율 그리고 2022년 환율도 상향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정보로 인하면 2022년에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줄어들 거고 달러가 고금리 통화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달러 선호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3분기 높아지고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좀 낮아질 거로 봤지만 이 4분기 환율은 3분기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평균 환율은 1140원 정도, 그리고 내년 평균 환율은 1150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의 환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고 유로가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상저하고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1분기 환율을 좀 낮게 보는 이유는 미국 다음으로 유로의 테이퍼링을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1분기 환율은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 미국의 금리사 사이클이 임박해지면서 내년 연말에는 달러 환율이 1170원대로 다시 회귀하면서 상저하고의 높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환율 전망대 문정희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